고찬잡담 제51화 캐대언 3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공부와 경험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내용과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같은 콘텐츠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스토리는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꼭 필요한 창의력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루고 인공지능이 시나리오와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지금 창작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분야를 꿈꾸고 있는 젊은 창작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지름길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편을 준비하시는 감독님이나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관장님 얘기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캐대언의 성공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공부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크게 도움이 될까요? 내가 무언가 재밌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요. 우선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많은 작품을 보면서 분석해보는 경험이 필요하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양한 작품들을 해보고 느껴봐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작품을 분석을 100번 해보는 게 100개의 작품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낫다고도 합니다. 저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작품, 내 바이블이 될 만한 작품을 하나 골라서 여러 번 보면서 분석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가를 제시하고요. 동시에 우리 눈을 넓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눈을 넓혀야만,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만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파고들되 넓게 펴지는 것도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만화 이런 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입니까? 스토리 아닙니까? 시나리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전공하고 있고 그런 게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간들이 원래부터 세상을 스토리텔링으로 봅니다. 스토리를 통해 세상을 보고 스토리를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를테면 그림이 엄청나게 예쁘고 게임이 엄청나게 막 이게 이렇게 공격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재밌어도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납득이 안 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서 돌아서 버리게 돼요. 최소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에게 납득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어야만 모든 콘텐츠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력이 중요한데 창의력을 높이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참 굉장히 골치 아픈 질문이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의력, 상상이라고 하죠. 상상을 영어로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이미진이란 것은 이미지를 그려본다는 뜻이거든요.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얘기했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근데 단순히 읽고 쓴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많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위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져보는 것. SF는 가능성의 세계의 이야기예요. 판타지도 비슷합니다. 하늘을 날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하늘을 날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아, 하늘을 날면? 아, 그래. 하늘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J.R.R. 톨키인, 반지의 제왕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분의 모든 작품은 딱 한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땅속 굴 속에 한 호빗이 살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썼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도 몰랐어요. 이 호빗이 뭐지? 호빗은 어떤 굴에 살고 있지?
그 굴밖에 뭐가 있을까? 그 상상이 호빗이란 작품으로, 반지의 제왕 작품으로, 그래서 거대한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검색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게 뭐지? 저게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저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지? 저기에 무엇이 있을까? 저 밖에 무엇이 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은 끝없이 우주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나리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걸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의 우리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게임 스토리텔링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 중 하나입니다. 어지간한 스토리를 그러니까 스토리 구조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해할 수 인공지능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그럴듯한 답을 내볼 뿐이지만 그 그럴듯한 답이 정말로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진행되는 스토리 구조의 짧은 스토리 구조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 같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인공지능은 하기 어려운 독특한 느낌의, 예를 들면 그림으로 든다면 예를 들면 팀 버튼 감독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배트맨이라던가 이상한 날 앨리스라던가 굉장히 독특한 그림체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흉내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스타일.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 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중에서 특히 게임 관련된 그림 그리는 사람에서는 남들이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방법은 결국 인공지능을 검증과 평가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활용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생성을 AI라고 얘기하지만 그 AI한테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혹시 빠지는 부분이라던가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없을까를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걸 위해선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구조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어떤 메시지를 수록하는가는 제가 할 일이죠. 스스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발전시키는 것. 어쩌면 K대형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아졌는데 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도움되는 말씀 좀 지름길이 있으면 이 분야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캐대언이 얘기한 메시지를 그대로 해볼게요.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그대로 좋아요.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할까? 그걸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다면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라고 집착하지 마시고요.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은 배워야 되고요. 모르는 건 찾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배우고 찾아보는 것만 집착하다가 아무것도 안 만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예를 들면 게임학과라면 작은 게임 하나, 웹소설을 쓸 수 있다면 단편 하나,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고참잡담 제51화 캐대언 3부에서는 전홍식 애니메이션 고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폭넓게 접하는 경험과 하나의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핵심은 스토리에 있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며 그 상상력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작품 역시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닌 사소한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인공지능은 창작자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작품의 메시지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작게라도 하나를 만들어보는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전홍식 고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창작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